자, 반갑습니다. 5주차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미에 그 로그 성질 좀 이렇게 읽어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이 로그 성질을 좀 알아야만이 로그 함수도 쉽게 다룰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반드시 혹시나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어, 최대한 빨리 그 정리 2.2.1에 있는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와 로그입니다. 자, 페이지는 52페이지. 자, 지수와 로그예요. 지수와 로그. 지수와 로그. 일단은 결과적으로만 얘기해 보게 되면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그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은 로그라는 거거든요. 이 로그라는 게 뭔지부터 좀 소개해드린 다음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조금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먼저 이 로그라는 게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로그라는 게 뭔가. 자, 로그의 정의.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게 되면 A가 양수고 그 52페이지에 처음 소개되어져 있는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A를 n번 거듭 제곱한 A의 m승을 생각해보자. 이때 자, A의 m승이 라지 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m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자, 뭐냐니까 이 로그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니까 일단 자, 이게 x승이 8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x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2의 x가 만약에 4라면 x 값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의 x 값이 2라면 뭐 당연히 x는 1이 되는 거 아시겠죠? 2가 한번 곱해지게 되면 그냥 2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숫자들이 2의 거듭 제곱 수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x의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적인 예로 2의 x승이 만약 5라면 혹은 2의 x승이 3이라면 그리고 뭐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x 값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결하기 위해 만든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그냥 만들었냐? 아니죠. 사실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듭 제곱은 계속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듭 제곱한 값이 이런 5나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다루게 되는 이런 숫자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 그 x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떤 a라는 숫자에
a라는 숫자에 거듭제곱 m승을 했어요. m승. 이랬을 때 그 값이 만약 어떤 특정한 값 n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쓸 수 있는 이 m이라는 게 뭐냐면 로그 a의 n, 요렇게 우리가 로그 숫자를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요 a를 뭐라고 하냐면 a를 우리는 밑이라고 합니다. 밑.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요 라지 n 있죠. 라지 n. 이 라지 n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진수라고 합니다. 진수. 아시겠죠? 이렇게 밑이랑 진수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를 우리는 로그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 밑에 있는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2점 예제 2.1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로그 밑이 9고 27분의 1이 진수입니다. 이것은 x를 만족시켜주는 x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요 정의를 요게 지금 로그 정의거든요. 요걸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예 로그를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로그를 나타내기 이거니까 얘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9의 x승이 바로 뭐가 된다? 27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9도 3의 거듭제곱수.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3의 몇 승을 나타내줄 수 있죠.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그러면은 한번 나타내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3의 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수법칙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2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로그를 반드시 여러분들 익혀두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요거 자체 꼭 외워두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예제 2.2.1을 소개하기 이전에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이 로그라는 숫자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이 로그에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로그의 정의 조건. 그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예제 2.2.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로그 a의 b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a고 진수가 b인 이런 식으로 로그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의가 되기 위해서 정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조건을 따져줘야 되냐면, 일단 a는 양수가 돼야 돼요. 하지만 a가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밑을 따져주는 조건이라 해서 밑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조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b는 0보다 또 커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진수를 따져주는 조건이라서 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그라는 숫자는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숫자인데 이 까다로운 만큼 이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니다. 아시겠죠? 밑에 조건하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예제 2.2.2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2.2.1을 보시게 되면 로그 x 플러스 1. 자, 밑이 x 플러스 1인 형태가 될 거고 진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로그가 값을 가지기 위한, 그러니까 정의가 되기 위한 실수 x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배웠던 대로 그대로 얘를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일단 x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하고, 근데 x 플러스 1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밑조건을 따져준 겁니다. 밑조건. 그 다음에 자, 진수가 이제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이게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진수 조건을 따져준 겁니다. 진수 조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수직선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밑조건에서 자, 여기서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게 되면 자, 뭡니까? 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래 된다고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1과 2와 요렇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시겠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럼 뭐예요? 이 2차식이 0보다 커지게 되는 구간을 따져주게 되면 요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2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히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다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만이 뭡니까? 이 로그라는 숫자가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된다? 로그라는 숫자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요 범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x의 범위는 2가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정리 2.2.1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강조해서 좀 읽어오라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로 1번. 자,
정리 2.2.1을 보시게 되면 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로그 a와 1 그러니까 자 밑이 어떤 숫자가 오든 간에 무조건 진수가 1이라면 그 값은 뭐가 된다? 0이라는 사실. 이걸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의 영승이 무조건 1이니까 어떤 숫자의 영승은 무조건 1이니까 그 로그의 진수가 만약 1이 된다면 무조건 그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그의 a의 a 그러니까 밑이랑 진수가 같은 로그에 대해서는 그건 뭐가 된다? 1이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a의 1승은 a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 이건 좀 미리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로그 a의 xy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더하기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 더하기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여러분들 좀 연습을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간혹 가다가 요런 거 있어요. 자, 로그 a의 x 플러스 y. 이게 뭐가 된다?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 요런 식으로 써진다라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로그 함수할 때도 할 거지만 이 로그는 뭐냐면 함수거든요. 함수.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fx 플러스 y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없고 뭐냐니까 진수가 여기 진수가 곱으로 정해져 있다.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때만 뭐가 된다. 이렇게 로그 더하기로 쪼개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진수가 곱으로 표현됐을 땐 더하기로 쪼개졌으니까 몫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로그 a의 y분의 x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a의 x 마이너스 로그의 a의 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공식을 외우실 때 성질 같은 걸 외우실 때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들 잘 외워요. 근데 이걸 꼭 우변에서 좌변으로 적용시키는 거 이런 건 잘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등호니까 이렇게 쌍방향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 2번에서 약간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공식이긴 한데 자 뭐냐니까 4번 자, 로그 a의 x의 n승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풀이해 보게 되면 로그 a의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지금 n개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진수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2번 항목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x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로그 ax 이래가지고 이게 몇 개 있겠습니까? n개가 있는 거 아시겠어요?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자 n 로그 a의 x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외워줄 때 어떻게 외워주냐면 요 n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수가 어떤 거듭 제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그 거듭 제곱 지수승을 우리가 밖으로 빼내서 곱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5번.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 A에 B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그 C의 A와 분의 로그 C의 B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게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C가 왜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우리는 이 C로 밑을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밑 변환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C라는 놈을 문제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어떤 식에 뭐 밑이 3이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거는 뭐 밑이 2인 거밖에 없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밑이 뭐 3 이런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나중에 예를 통해서 제가 좀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밑을 자유자재로 설정이 가능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밑 변환 공식이라 한다는 거.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B는 자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 됐죠? 이거는 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대로 5번 공식을 쓰면 될게요. 5번에 의해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로그 B. 일단 여기 밑이 없는 로그는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얘는 다시 로그 하나를 우리가 적어줄 수 있잖아요. 로그 B의 A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하냐면 밑과 진수를 바꾼다. 그러면은 역수 관계가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4번 공식에서 조금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건데요. 7번. 자, 이제는 밑 진수에만 이제 지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진수가 있는 이런 형태. x의 n승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각각의 거듭 제곱을 밖으로 빠져나오게 해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분의 n 로그 a의 x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8번 마지막으로 자 8번을 보시게 되면 자 a라는 숫자의 그 지수승이 로그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수승에 있는 그 로그의 그 밑도 a인 이런 형태.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x와 요 a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 A의 그 지수승이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로그의 진수와 그 A를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x의 로그 a의 a 승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뭐라 했어요? 로그 a와 a 그러니까 위치랑 진수와 같은 숫자들에 대해서는 그 값이 뭐가 된다? 1이라고 우리가 칭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x의 1승이라 해서 우리는 뭐다? x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까지 로그의 성질을 간단하게 지금 짚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못 익히신 분들은 꼭 익혀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53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상용 로그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미치 2인 로그, 미치 3인 로그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치 10인 로그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그건 우리가 따로 이름을 지금 붙여놓은 게 바로 상용 로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용 로그는 결국 뭐다? 미치 10인 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로그 10의 어떤 n이 있으면 이게 상용 로그잖아요. 그죠? 미치 10인 로그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호로 표현하기를 이 10은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생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상용 로그가 된다라는 거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계속해서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그 54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임의의 양수 n은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n의 상용 로그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상용 로그 표에서 로그 a의 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뭐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이 로그 지금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가면 또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부분이라서 이 기초 수학 이해라는 과목은 결국에는 미적분학이 선수 과목이니까 미적분학에서는 막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 되겠죠. 자, 뭐냐니까 이 상용 로그 있죠. 상용 로그 의 자, 정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수 부분. 이 정수 부분을 우리는 지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 있죠. 소수 부분을 우리가 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지표가 가수인데 일단 미적분학에서는 이 지표하고 가수를 묻는 문제는 그렇게 다루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상용 로그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되면은 이 상용 로그보다는 자연 로그를 하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일러 상수 있죠. 그 오일러 상수를 밑으로 가지는 로그를 우리는 자연 로그라고 하는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 자연 로그를 이공계에서는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사실 미적분학에서는 이 상용 로그를 굳이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적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고 그 밑에 54페이지에 예제 2.2.3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사실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더 중요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있어요. 일단 보시게 되면 자 지수 함수의 형태는 우리가 어떤 형태냐면 결국은 y는 a의 x승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먼저 x랑 y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x는 a의 y승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요 식에서 이 식을 이제 y는 뭐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y를 구해줄 수 있었죠. 로그의 a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냐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는 지수함수거든요. 얘는 로그 함수거든요. 뭐냐니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아하,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뭐다? 역함수 관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 y랑 x랑 위치를 바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y랑 x랑 위치를 바꾼 다음에 그것을 y는 뭐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 성질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니까 로그 함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당연히 역함수가 된다. 반대로 뭐예요? 로그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해보면 당연히 지수함수가 나올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한번 직접 연습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 진수 조건 및 조건에서 우리가 따져봤듯이 뭐냐면 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뭐냐니까 이 밑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거든요. 밑이라는 이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니까 밑의 조건이 밑 조건이 뭐였냐면은 A가 양수인데 A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A의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일단은 0보다는 커야 돼요. 자 0보다는 크고 커야 되고 1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구간과 요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무조건 A 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하고 1보다 컸을 때랑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단 처음부터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승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뭐가 되냐면 결국 분자보다는 분모가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뭐 가장 간단한 예로 y는 2분의 1의 x승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2분의 1의 x승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일단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y 값은 어떻게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점점 어때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숫자는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모든 숫자의 0승은 무조건 1이니까 1을 지날 거고.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개형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수로는 우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반대로 분자가 더 큰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y는 2의 x승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건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일단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0,1은 지나게 되겠죠. 근데 뭐냐니까 사실 이 2의 x승은 뭐예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더 편하겠네요. 이것을 요렇게 자 이것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2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써가지고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얘기하고자 하는 게 y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x승을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형태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그릴게요. 다시 자. 자 지금 이 y는 2분의 1의 x승에다가 x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x가 들어간 형태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y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y는 2분의 1의 x승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y의 2의 x승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함수의 특징을 굳이 살펴보게 되면 자, 요것은 뭐가 된다?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 이거는 이제 뭐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하는 증가 함수인 형태가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당연히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역함수가 뭐였어요? y는 x축이라는 그 직선에 대칭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역함수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를 그려봤으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볼게요. 자, 뭐냐니까 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우리는 y는 a의 x a가 1보다 클 경우가 되겠고 얘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y는 ax 등인데 a가 0과 1 사이인 케이스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로그 함수는 자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클 경우를 한번 볼게요. a가 1보다 클 경우에 일단 지수 함수부터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어요. 네. 요게 이제 뭐냐면 y는 ax승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y는 x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을 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빨강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요런 케이스. 네.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y는 로그 a의 x승이 된다라는 거. a가 1보다 클 경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2번 a가 0과 1 사이일 경우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게 y는 ax승 0과 1 사이의 a인 형태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y는 로그 a의 x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a 1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은 자 지금 어떠냐면은 a가 1보다 컸을 경우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인 형태가 됐을 경우에는 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러분들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우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a가 1보다 컸을 경우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사실. a가 1보다 컸을 경우. 그런데 a가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된다면 이제는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 익혀놓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a가
1보다 큰 숫자냐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냐, 그러니까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 함수가 되느냐 감소 함수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그 A가 어떤 숫자인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프만 보더라도 좀 여러분들 좀 잘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예요? 자, 만약에 A가 1보다 큰 케이스, 1번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케이스에 대해서 보게 되면 A가 1보다 컸을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가 될 텐데, 먼저 지수함수 같은 경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역, 치역을 보려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x의 범위, 그래프가 그려지는 y의 범위를 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a가 1보다 컸을 경우에 일단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데, 이 치역이 뭡니까? 0보다 큰 형태가 바로 치역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근데 그러면 그 로그 AX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정의역이랑 치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치역이 0보다 큰 범위였다면 이제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0보다 큰 범위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치역은 아까는 뭐 지도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범위였으니까 그 로그 함수에서는 치역이 실수 전체 범위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지수 함수의 정의역이 로그 함수의 치역이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반대로 또 똑같이 지수 함수의 치역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래프만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정의역이랑 치역을 조금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자, 56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 2.2.4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자, y는 3의 x선 그래프랑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비교하여라 라고 했죠. 그럼 y는 3의 x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y는 3분의 1x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3의 마이너스 x승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 마이너스 x승은 뭐냐면 결국 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형태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런 형태니까 뭐 y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먼저 한번 다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3의 x승이니까 이건 뭡니까? y값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y값 자체가 보고 바뀐 거니까 얘는 x축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y는 3의 x-1. 이거는 뭡니까? x 대신에 x-1이 들어간 형태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3의 x승에 플러스 2. 이거는 이제 y 값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y는 3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3x. 그러면은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요렇게 요게 이제 1번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예. 이게 2번.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된다 했으니까 그 기준점을 우리는 요렇게 잡고 요런 식으로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게 3번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렇게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얘가 1이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이에요. 요 점이. 그러면은 이게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된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 만나게 되는 점은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평행이동 요게 이제 4번 케이스가 되겠죠. 예.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요런 식으로 일단 지수함수의 그 이동하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그 그림 2.6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5주차 2차시 강의까지 했는데 5주차 3차시는 이게 출석 과제로 할 건지 아니면 제가 보강 영상을 찍을 건지는 제가 아직 결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 LMS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가 공지해 드릴 테니까 공지사항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까지 마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자연 로그 설명하고, 그래서 삼각 함수까지 계속 쭉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6주차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